네, 안녕하십니까. G7 클리닉의 조인배 원장입니다. 오늘은 필러 중에 바디 필러, 그러니까 몸에 넣는 필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러라는 시술이 20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술되고 있는데, 보통 이제 필러는 앞면에 아주 좁은 부위의 주름을 그냥 펴거나 좁은 부위의 볼륨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많이 시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4, 5년 전부터 이제 몇몇 병원들과 몇몇 환자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얼굴이 아닌 몸에 대용량, 많은 용량의 필러를 넣는 시술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이런 바디 필러를 넣는 시술이 사실은 이제 문제가 좀 있고, 실제로 이제 부작용 사례도 많이 있고 기사화도 많이 되었고 하는데도 여전히 이제 많이 필러를 시술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바디 필러, 몸에 넣는 필러를 하는 부위는 이제 가장 흔한 부위가 가슴과 엉덩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과 엉덩이 이제 필러를 100cc, 200cc, 많게는 300cc까지도 어마어마한 용량을 많이 넣고 있는데, 이런 바디 필러의 좋은 점과 문제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디 필러를 넣는 부위가 크게 이제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하는 부위 중에 두 부위가 가장 많다고 했죠. 가슴과 엉덩이. 이런 가슴과 엉덩이의 그 볼륨을 증강시키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쪽에 이제 실리콘으로 된 보형물을 넣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본인의 몸에서 지방을 채취해서 정제한 다음에 그쪽에 볼륨을 넣어서 증강시키는 방법이 있고, 오늘 얘기 이제 하고 있는 이 필러로 증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크게 이제 7가지의 항목별로 장단점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먼저 이제 수술 난이도, 의사 입장에서의 수술 난이도를 보면은 힙이나 가슴에 넣는 보형물이 수술이 제일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방 이식은 상대적으로 중정도의 수술 난이도고, 필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배우기가 간편하고 수술 난이도도 이제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 시간은 보형물은 가슴 같은 경우는 짧으면 1시간 만에 끝내는 분들도 있지만, 엉덩이 보형물 같은 경우는 5시간씩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죠. 지방 이식은 한 2~3시간, 필러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 이제 편리성과 수월성은 의사 입장에서의 편리성과 수월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환자 입장에서의 편리성과 수월성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의사 입장이나 환자 입장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형물은 편리함이나 수월성이 좀 힘들죠.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피통도 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지방 이식은 상대적으로 보형물 넣는 것보다는 편리함이나 수월성에서는 좋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필러보다는 편리함이 좀 떨어지고, 필러 같은 경우는 그날 와서 상담을 받고 그날 와서 시술을 하고 바로 퇴원하거나 피통을 차거나 실밥을 꼬매거나 그럴 이유도 없어서, 의사 입장에서도 필러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편하고 환자 입장에서도 너무 편한 시술입니다. 만족도하고 효과를 보시면 이제 보형물 같은 경우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죠. 정말 크기에 맞춰서 넣어주면 볼륨 증강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보형물 같은 경우는 효과가 제일 좋고, 지방이식 같은 경우는 중상, 필러도 마찬가지로 지방이식처럼 중상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비용은 보형물은 고가고 지방이식은 한 중 정도, 그리고 필러 같은 경우도 용량을 많이 넣게 되면은 고가, 많이는 한 600만원 이상씩 이제 금액이 책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흉터 같은 경우는 보형물은 가슴 보형물 같은 경우는 4cm, 잘하시는 분들은 3cm로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엉덩이 보형물 같은 경우 한 9cm 정도까지도 크게 흉터가 남는 경우가 있고, 지방 이식도 지방을 뽑아야 되고 넣기 때문에 약간 한 바늘이나 두 바늘 정도 꼬매야 되는 흉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런 흉터가
없죠.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부작용을 보시면 부작용이 모든 세계의 시술에서 다 없을 수는 없지만 보형물 같은 경우는 이제 넣었던 보형물에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다시 빼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상 정도의 부작용이 있고, 지방 이식도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염증이나 지방 이식의 가장 이제 좋지 않은 부작용은 한 1년 정도 지나서 나타날 수 있는 석회화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석회화를 제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방 이식도 염증이나 석회화가 가장 큰 이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부작용이 생기면 매우 심합니다. 매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표를 이제 평가를 내려보면은 필러를 같은 경우는 수술 난이도도 쉽고 수술 시간도 조금 걸리고 편리하고 만족도도 중상 이상이고 비용은 어느 정도 되지만 흉터도 거의 없고 환자 입장에서나 의사 입장에서나 매우 좋은 이런 볼륨 증강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 입장에서나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편리하고 효과도 좋으니까 가장 매력적인 이런 시술로 여겨질 수 있죠. 그렇지만 맨 7번째 부작용이 생기면은 매우 심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7가지 항목 중에 6가지는 매우 환자 입장에서나 의사 입장에서 좋은 이런 시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 7번째 부작용 중에 염증과 조직 반응이 생기게 되면 정말 치명적인 이제 문제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필러 시술을 주저하고 필러 시술을 금지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힙 딥이라고 하는 엉덩이 외측 상부가 누구나 좀 꺼져 있죠. 고관절 부위가. 그리고 골반 바로 아래쪽. 이쪽이 꺼져 있으면 약간 굴곡이 져 보이고 엉덩이 볼륨이 좀 위쪽 엉덩이가 좀 납작해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필러를 넣었던 분인데 한 1, 2년 전에 넣었던 분인데 결국엔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저에게 와서 염증 제거 시술을 받았던 분인데, 이제 다행히 이분 같은 경우는 국소화되어 있고 더 이상 이제 퍼지지 않아서 그냥 절개 배농만 하는 것으로서 깔끔히 염증이 치료가 됐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이분은 용량을 많이 넣지 않았던 분인데 용량을 100cc, 200cc, 300cc 넣게 되면은 처음에는 괜찮지만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몸에 들어온 이물질 같은 경우는 결국에 조직 반응을 일으키고 혈액순환이 좋지 않게 되면은 결국에 염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이 이분처럼 국소화되면서 깔끔하게 절개 배농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그게 난치성으로 진행되게 되면은 여러 번 수술을 받거나 계속 조직을 타고 이제 염증이 진행되어서 매우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바디 필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사들의 의견들이 인터넷상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몇몇 소견들을 이제 캡처를 해봤습니다.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의 블로그에 있는 글인데, 국내에서 이제 가슴 확대를 위한 필러 시술은 현재 시각처에서 금하고 있다. 굉장히 부작용이 심하고 부작용이 심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슴 확대를 위한 필러 시술은 금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보시면 여러 가지 글들이 써 있지만 결국에 가슴 필러의 경우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런 필러 시술을 하지 않거나 매우 조심스럽게 시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블로그에도 이런 필러들은 결국에 주변 조직의 침윤이 유발되고 조직을 파괴하고, 또한 대량의 필러를 주입했을 때는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가슴 필러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있는 네이버 지식인의 상담 의사가 했던 이제 답글인데, 보시면은 가슴 필러의 경우 염증이나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 사례가 굉장히 많아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시술입니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지식인에 있는 상담 의사가
쓴 글인데 부작용이 너무 크고 한번 주사하고 나면 완전 제거도 불가능해서 매우 우려스럽고 환자들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번 문제가 생기면 끊임없이 반복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인터넷상에 있는 여러 이제 카페 글들을 이제 캡처해본 사진인데, 이제 이런 가슴 필러를 했다가 재수술을 여러 번 하고 결국 6번째 수술을 들어간다는 글을 누가 올렸습니다. 매우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피막이 생겨서 필러를 제거해도 피부가 붙지 않고 피부가 아물지 않아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인터넷에 있는 카페 글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5번째 수술을 받고 있고 고열을 시달리다 응급실에 갔다 등등 필러의 부작용이 많다, 이런 글들이 뭐 인터넷에 필러 부작용이나 가슴 필러, 엉덩이 필러 부작용만 쳐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이제 뉴스에 나왔던 이제 이야기인데, 가슴 필러 식약처에서 말하기를, 뉴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가슴 확대용 필러는 허가한 바가 없다. 이마나 코 등의 국소 부위에 소량으로 주입되는 것을 주입하는 건 괜찮지만 100cc 이상의 다량을 주입하게 되면 염증이 생겨서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식약처에서는 성형용 필러를 가슴 확대 사용은 허가한 바 없다. 필러를 가슴 확대에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뉴스에도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른 보형물이나 지방 이식도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필러가 그렇게 그 난치성으로 치명적인 염증으로 진행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필러는 약간 점액질이고 액체 성분입니다.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더 이제 액체화가 되어서 염증이 점점점 퍼지게 되는데, 우리가 액체 성분은 서 있으면 중력 방향으로 흐르고, 그리고 누워 있으면 마찬가지로 중력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가슴에 필러를 넣었다가 서 있는 경우는 가슴의 아랫 방향으로 중력을 받기 때문에 그 액체 성분이 아랫 방향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가슴 조직 중에 좀 치밀도가 떨어진 부위로 점점점 염증이 퍼지는 거고, 집에 가서 저녁에 누워서 자게 되면 누워 있는 동안에는 또 가슴 옆 방향이나 위쪽 방향으로 중력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그 액체 성분의 필러와 염증 물질들이 조직의 연한 부위를 타고 흘러서 결국에 염증이 점점 불규칙적으로 모든 방향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염증을 빗대어서 얘기하면은 이런 개미집, 그러니까 우리가 개미가 이런 땅 속으로 굴을 팔 때 이제 이런 돌이나 단단한 땅 속에 있는 구조물들 사이로 성긴 조직, 그러니까 여린 그런 곳을 점점점 파서 이런 개미 굴들을 만들듯이, 우리가 가슴 필러나 엉덩이 필러 후에 발생한 염증들도 이렇게 이제 개미굴처럼 불규칙적으로 염증이 점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염증이 있는 부위에는 피막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마치 개미굴처럼 이 피막이 형성되면은, 이 피막이라는 거는 그 섬유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혈액순환이 좋지 않습니다. 이 피막 안쪽에 있는 염증 물질을 제거하려면 우리가 항생제로 입으로 먹든 주사로 맞든 혈관을 타고 이 염증 물질이 있는 데까지 그 항생제가 들어가서 접촉이 일어나야만 그런 염증이 개선이 될 텐데, 이런 피막으로 둘러싸인 혈액순환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의 안쪽에 염증 물질이 있으면 아무리 혈관으로 항생제를 맞든 입으로 항생제를 먹든 염증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피막이 형성되고 그 안쪽에 있는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선 수술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술을 할 때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그 개미굴처럼 얽혀져 있는 모든 부위의 염증 부위에 피막과 염증 물질들을 다 제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어떤 곤충학자분이 이렇게 개미집의 모형도를 직접 석고로 떠서 이렇게 복잡하고 얼기설기 엮여져 있는 개미굴을 이렇게 이제 만든 모형도인데, 염증이 이렇게 퍼진다면은 이런 그 정상 조직은 다치지 않게 하면서 이런 염증
피막까지 염증 물질과 염증 피막을 다 제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거되지 않은 곳에 또 뭐 염증이 악화되어서 또 수술을 하게 되고 또 제재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런 굉장히 치명적이고 난치성 염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은 조금 무서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바디 필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바디 필러의 장점 그리고 가슴과 엉덩이의 볼륨 증강을 시켜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시술들 중에서 장단점도 얘기 드렸고 특히 바디 필러의 치명적인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안전하고 똑똑한 지방흡입 하세요.